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강의인데요. 강의 제목은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자아 자부심에 대한 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그리고 오늘 강의는 155강. 영재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키느냐. 거기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도 대학교 교수 출신이니까 결국은 이제 교사에 포함되는 거고, 과거에 또 뭐 자식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이제 과거의 경험, 또 우리나라의 경험은 미국에 있었던 경험, 또 동북아에 가까운 나라의 이제 교육 시스템을 어느 정도 길라잡이 정도는 이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강의가 이제 살아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교육에 대한 것은 정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정말 교육은 백년대계의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그런데 교육이나 이 의식 혁신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매스컴이나 지금 우리 대선 후보자들은 많은데 정신문화에 대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대통령 정도 하려면, 우리나라 정도 되면 이제는 후보자가 상당히 범세계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그것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나의 경험은 좀 특별해가지고 이런 이제 분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의사를 이제 전공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문화 중에서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흥미를 느끼고, 내가 좋아서 이제 어린애 교육을 또 마찬가지지만은 어린애가 좋아해야지 공부가 된다고, 교육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나도 이 자아 자부심인데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런 강의를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대학교를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현실 세계를 거기에 걸맞는 경험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런 뇌짱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유치원 시기에. 그러니 이제 아쉬움이 있다고. 이제 인생이라는 것은 한번 왔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인생 동안에 정말 1살부터 3살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교육 시기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제 이게 결정적인 시기라고 해서, 인생의 결정적인,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아주 결정적인 그런 교육 효과를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어린애의 뇌는 스펀지 같이 잘 흡수를 하고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 이게요. 이 사람들이, 이 저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교사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 시스템은 틀렸다 이게야.
주장하는 내용도 틀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육을 접근하는 데에서의 지식도 모자란다. 이 저자들은 서양 사람이거든. 동양 사람이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개혁을 하자고 우리 같으면은 서양 수준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이 변화가 엄청나게 교육계 변화가 소용돌이가 이게 쳐야 되는데 아주 조용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조선 말기에 우리가 망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냥 그때 주위의 강대국은 그때의 강대국이나 현재의 강대국 우리가 상당히 발전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위 강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영향력도 크고 돈도 많고 우리나라는 뭐 돈이 그렇게 뭐 많이 벌었다 해봤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왜 그런 땅덩어리가 적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상당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좋은 변환점을 맞아가지고 좋은 기회다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기회를 무지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버리면 그것은 이조 조선 말기와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다행히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자라나는 이 젊은 세대, 특히 자라나는 이제 유아 시대, 유치원, 어린이 학교 그런 애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한국병이란 책을 저술을 하는 게 벌써 40년, 27년인가 30년 거의 가깝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가 제시한 것이 있어요. 하나 제시한 그 아이템이 뭐냐? 우리나라에 공립 유치원을 많이 만들자. 그게 하나예요, 그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없다고. 그 한 가지만 내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30년 내가 저술한 책에 유치원, 공립 유치원을 많이 설립하자.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상당히 어렵다고. 애들을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다. 우리 선조들이 다 이야기했잖아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번 머릿속에 심어진 것은 어른이 되면은 잘 고쳐지질 않아요. 변화가 뇌 속에 뉴런, 그러니까 뇌세포가 변하질 않아요. 쉽게 변하질 않아요. 변한다고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뇌는 가소성이 풍부하다고 그런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후로 아주 결정적인 시기 이후에도 많이 발전할 찬스가 있다. 그렇게 지금 뇌과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늙지 않고 총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교육적인 안목이나 지식이나 또는 이제 철학이랄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정신 문화에서도 경제적인 선진국이 바로 이제 따라서 바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 문화도 좀 늦었지만은 이것을 빨리 발전시켜서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있다. 우리나라 내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문계의 선진국을 달릴 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소중한 동양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덕관념이 상당히 많아요. 집단 의식 구조라는 것이 많이 이제 깔려 있어요. 동북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계속 지키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 보니까 그게 장점인지 이제 드러나거든, 그게. 매스컴에도 드러나고 우리 의식 세계에서도 학자들도 이제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IMF라는 것을 우리가 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 경험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인문계가 왜 IMF가 온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느냐. 인문계 학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자아 비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인문계는 빵점이라 이게야. 왜 그러냐면 IMF를 예상도 못했지만 내 생각도 그래요. 경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국제 경제를 다루고 증권이 됐든지 돈이 몰리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세계적으로 다국적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고 그러니까 세계의 돈의 흐름을 몰랐다고. 우리나라 자체도 진단을 못했고 국제적인 암흑도 없고 그래서 IMF를 당했다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식 수준도 마찬가지라고. 그걸 그렇게 굉장히 상식인데 그걸 뭐 깨닫지 못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이 또 빗나갔는데 초기부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또 이어서 소개를 하면은 아이의 뇌는 스스로 배운다. 이 저자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 유치원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싶어서 자기가 어린이 학교를 세워서 제대로 공부를 시키자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욕망도 항상 나쁘게만 우리나라 사람은 생각하는데 그 교육계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한 욕망. 먼저도 내가 잠깐 이야기한 건강한 욕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에 너무나 점프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튼 영적인 영재교육, 영재교육 그 중에 이 책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아이의 뇌는 스스로 배운다. 그게 맞아요. 책에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이제 조금 리뷰를 해보니까 어린이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어떻게 가이드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는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갈수록 이제 변화의 템포가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고. 그러면 이제 정신문화는 더더구나 더 뒤처지겠죠, 이제 결국은. 그러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미국에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살다 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 미국은 물질적인 거로 망하진 않는다. 망한다고 하면 정신문화에 의해서 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맞아요. 정신적으로 망하면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 물질적인 기계 문명이 됐든지 산업혁명이 됐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미국은. 정신문화가 많이 이제 피폐해지고 이민족을 많이 받다 보니까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미국도 옛날에는 제너러스 굉장히 관대했는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한테 많이 이제 경제적인 쇼크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때린다고. 중국을 때리고 일본을 때리고. 그런 경쟁을 해도 똑같은 입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달라드는데 미국이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한 그 대목이 있는데 역시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스터디를 해보니까 초기 3세까지 인지 형성, 언어 형성, 그게 이제 결정적 시기가 초기 3세인데 거기에서 이제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거지요. 빈곤한,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하고
부유한 가정을 대비를 해서 스터디를 해봤다고. 그랬더니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이제 어린애의 뇌는 언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인지 발달하고 IQ가 됐든지 EQ가 됐든지 그 발달 속도가 초기 3세까지는 굉장히 이제 차이를 많이 두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고 지난 강의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뇌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시냅스 기억 시냅스 숫자라고 수 시냅스가 이제 많을수록 이렇게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령인데 연령이 이제 예를 들어서 3세 내지 5세 여기까지는 언어의 감각. 근데 어린애의 뇌는 언어에 굉장히 친화력이 있다고. 그 언어가 많이 발전한다고. 엄청나게 이게 많이 발전된다고. 다 뭐 부모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들이 민감해가지고 잘 외우기도 하고 그 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뇌과학에서도 연구한 것이고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언어가 관여하는 이제 시냅스 뇌세포 숫자 또는 뇌세포의 이제 가지치기가 많다는 얘기죠. 뭐 가지가 많다 이제 그것을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시냅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기억력도 좋아지고 머리가 아주 굉장히 발전한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간이 이제 3세 내지 이게 성인이라고 성인의 이쪽에는. 그러니까 시냅스 수가 성인의 레벨이 여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3세 내지 5세까지는 이렇게 언어에 대한 포텐셜 또 언어도 되고 낱말 숫자 언어 또 감각 세포 감각수도 어린애가 안아주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옹알이 같은 걸 이렇게 자꾸 반응을 많이 해줘야 좋다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야. 엄마 아빠의 반응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감각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감각 세포가 머리에서 컨트롤하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뇌세포가 시냅스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어린애는 성인에 비해 이게 성인의 레벨이잖아. 성인의 레벨을 시납스 숫자라고 이게 언어 감각 뭐 그런 것이 엄청나게 이게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데 언어 숫자를 부유한 스터디를 보면은 여기 스터디를 해보니까 부유한 집안 부유한 가정 애들하고 가난한 가정하고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이 두 가정의 애들의 단어 그 알고 있는 단어의 숫자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딴 스터디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이 많이 있어요. 단어 숫자의 차이가 약 3천만 개가 부유한 집안에 더 많다고. 3천만 개. 그러니까 시냅스나 이게 세포 수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세포 수가 이게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벌써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이때 어답션 그러니까 부양 그러니까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입양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가정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키우면 말이죠. 이게 언어나 감각이 그대로 잘 발달해 가지고 결국은 정상인 가정하고 똑같은 그런 머리가 발전한다고 이제 그거고, 이 시기를 지나서 입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시기가 놓치기 때문에 이걸 캐치업, 이걸 따라가려면 엄청나게 늦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입양을 할 때는 항상 2세, 3세 이하일 때 입양하는 것이 어린이한테 좋은 거다. 이제 그것을 키우기는 더 어렵잖아요. 근데 키우고 그럴 때는 이런 뇌세포나 이런 강의 내용을 잘 습득하면은 애를 키우는데 재미가 있다고. 자기 자신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컸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자아라고. 자아는 무조건 뭐가 됐든지 간에, 교육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아가 됐든지 무슨 실력이 됐든지 언어가 됐든지 감각이 됐든지, 내 실력이 얼마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너무나 과대평가, 과소평가도 않고 제대로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자아자부심의 평가인데, 이런 것을 잘 차이점을 아는 것 그 자체도 자아자부심이라고, 교육에 관한 한. 그래서 여하튼 두 가정의 단어 수가 약 3천만 개, 3천만 개가 부유한 집안에 더 뇌세포가 더 숫자가 많다. 이제 그것을 하면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가지치기, 시냅스 가지치기가 높아지면은 능력이 더 높아지고, 아이의 뇌세포, 그게 많이 발전된다. 그래서 한 예를 또 들어보면은 루마니아에 독재자가 한 번 있었다고. 내 기억에도 한 3, 40년 전일 거예요. 그 대통령 이름이 차우셰스크 대통령인데, 독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어린애를 애착을 못 느끼게, 이제 고아들이 많다면, 독재들은 부모나 애들의 교육에 굉장히 등한시하고, 그리고 이제 독재하는 데만 눈이 벌게 가지고 망쳐버렸다고. 그러니까 루마니아 국민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든 거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국민한테 사형을 당했다고. 근데 어린애를 케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단어 수도 모르고 머리가 이제 망가진 거야.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양육하는 비용에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뇌가 문제라고. 또 그것을 빗대서 얘기하면 부관이,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서로 대결을 않고 잘 지내면은 어린애들한테 잘 영양 같은 거랄지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뇌가 발전한다고. 저렇게 먹을 것도 없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제일 많은 건 뇌가 형성되기 이전의 어린애들, 산모가 됐든지, 산모가 즉 어린애의 영양이죠. 이제 그런 것이 되면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지, 얘들을. 바보를 만드는 거지. 이제 김일성이가 뭐 예를 들어서 차우세스크, 나는 잘 모르는데, 차우세스크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김일성이 의형제를 맺었다. 그런 말이 나왔었대요. 나도 모르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독재자의 밑에서 사는 이제 가정이나 그런 자녀 교육은 빵점이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뇌는 비판적인 감각이 조금 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판하는 능력이랄지 분별하는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비판적인 사고력은 모자란 거지요. 따라서 내면의 거울, 모방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내면에 거기에 관여하는 세포도 그 언어 수준이 비례해서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함으로써 정확한 단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야. 단어의 뜻이나 의미가 뭔가 붙어서 아주 확실하게 가르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머리에 입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속어 같은 것을 어린애 할 때 교육시킬 때 속어 같은 걸 욕 같은 거 속어 같은 거 그런 것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다가 말투 자체가 자꾸 바뀌어지면 또 안 되고 논리 정연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정확한 낱말을 사용하라. 용어를 사용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열정도 중요하다고 그랬어. 근데 그런 것을 장단점을 잘 생각해가지고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사랑을 듬뿍 주면은 애들이 안다고. 왜 그러냐면 감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성인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잖아요. 벌써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린애들은 새로 이제 뇌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사랑을 갈구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교육 차원에서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이들끼리 서로 교육을 주고받고 한다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알게 됐다고. 이제 부모나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벌써 뇌 자체가 그런 잠재력이기 때문에 그저 살면서 배운다.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그냥 암기 다 필요 없는 거거든. 그게 사실은. 그런데 더 좋은 교육을 방해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린애의 뇌는 일종의 선천적인 자동교육 소프트웨어가 이미 짜여져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의 뇌는 탁월한 배움을 잘하는 예민하고 잘 노력을 하고 반복을 하면은 바로바로 발전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일찍부터 빠르게 학습하고 바로바로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린애들은 이제 호기심이 많다고. 그리고 얘네들은 뭐 세상에 태어나면 뭐 배울 것도 많고 보는 것도 항상 새로운 것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예민하고 능력이 있는 뇌를 허비하고 낭비시키고 억누르고 그러면 그게 발전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호기심 그 자체가 쾌락이라고. 어린애는 쾌락이 뭐가 있어요? 어린애니까 쾌락이 별로 없잖아요. 호기심이 쾌락이라고. 성인에서 쾌락은 어린애는 호기심이라고. 이거 뭐지? 저게 뭐지? 그리고 그런 호기심에 많이 발전하고 그러면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엄청나게 분출된다고. 자,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전부 다 이게 다 컨펌, 확인된 사실들이라고요. 그래서 능동적인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수동적으로는 공부를 시켜서 하는 건 안 되고 자발적인 참여 스스로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엄마가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 그 자체가 교육이 아주 어긋나는 이야기라 이거. 그러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사용하게 내버려 두고 컨트롤 안 해주면은 주의 집중력이 약화된다고. 그러니까 정보에 바다잖아요. 이제 특히 어린애는 핸드폰을 주면 모든 것이 새로운 거라뇨. 호기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되면 나중에는 아이의 도움이, 자기 자신의 도움이나 선생님이나 부모의 도움이 길라잡이가 잘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의 다양성. 그러니까 한 학교에, 옛날 같이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섞어가지고 교육시키는 것도, 그것도 교육이 효과가 좋다고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다양성 또는, 그러니까 다연령 학급,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좋은 교육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어렵게 열정적으로 이게 교육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열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옛날에 자기가 100년 전에 몬테소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것을 그대로 리뷰하면서 다시 또 해봤더니 그분 말이 맞더라 이게야.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피아제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는데 거기도 소아과 의사인데 소아정신과일 거야 아마. 그분도 이제 많이 이제 뇌의 발달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문도 많이 내고, 근데 몬테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서 어린애의 그 잠재력을 이미 알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다음 강의부터는 조금 좀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